경제의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오전 백신 구매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번 발표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약은 완전히 끝났는데 언제쯤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냐라고 예. 할 때 이제 한 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로 보인다라고 예. 이제 날짜를 조금 더 못 박았다는 게 달라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외국의 제약회사들 거 정말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약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꾸 비슷한 말이 오고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백신을 공급해 줄 겁니까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걸 협약이라고 하고요. 예. 그 협약에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낸 다음에 돈 문제까지 해결돼서 일단 들어오기로 된 것이 계약이고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은 하나, 계약을 진행 중인 게 셋, 확약 뒤에 계약을 진행 중인 게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한 이야기인데 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다른 제약회사는 뭐 구두로 한 거 아니야? 협약 아니야? 약속 받은 것만 약속 어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오늘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구매 의향에 대해서 서류가 가고 저쪽에서 좋다고 다시 답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미 협약서는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네, 구매 확인서와 협약서는 체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계약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도장 안 찍었으면 무효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말다툼할 때 그런 거죠. 예. 내 손에 안 들어왔으면 아직 안 들어온 거지 뭐 예.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12월에 얀센 계약이 끝날 것 같다.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것 같다. 이게 400만 명분 들어오는 거죠. 예. 파이자는 계약서 최종 검토 중이고 법률 검토 단계다. 예. 모더나는 1월이면 계약이 완전히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모더나에서 계약한 것보다 더 살려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하도 가짜 뉴스와 또 쥐고 흔드는 이야기들이 나도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예. 제약사들은 다 이걸 대외비로 해달라고 합니다. 기밀사항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팔아야 되는데 예. 한국에 얼마까지 팔기로 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기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국가하고 계약할 때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다음에 우리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국가와의 어떤 또 관련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상당히 밝히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공급을 확약받았다 계약을 곧 할 것이라고 하면 뭐 국제적 제약회사니까 네. 뭐 신용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 네. 문제 없이 그럼 체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오늘 내용들을 좀 조심스럽게 더 들여다보면 그동안 언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냐면 2차 임상, 3차 임상 때 나타났던 부작용까지 다 챙겨가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부작용은 결국 해결이 될 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다가갔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서두르자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서두르기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작업들이 오늘 브리핑에서 예.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계약도 했고 또 뭐 국내 생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네. 정부가 밝혔는데 또 언론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이거 미국 FDA에서 승인 안 한 거 아니냐. 예. 맨 처음에는 해외 공장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걸 우리가 먼저 챙기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예. 그다음에 미국 FDA가 임상 실험 좀 부족한 걸 이유를 들어갖고 승인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받아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챙긴 다음에 쓰고 싶으면 상황을 파악해서 쓰면 되고요.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다 공장이 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공장들에서 사서 쓰는 나라들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예. 걸로 다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어디 고립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이야기는 뭐 미국은 미국인 것이고 예. 우리는 뭐 식약처에서 관리합니까?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면 그럼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한테 안전하면 써야 되는 거죠. 코백스의 퍼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구입. 여기도 문제 제기를 한 보도가 있던데. 이 코백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구매해서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많이 구매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데 어떤 나라는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다가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나라께 또 면역 형성된 나라로 건너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지구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전 세계가 각 나라에 필요한 양의 20%는 공동구매로 해서 나눠 쓰자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게 20%고 지금 급하니까 일단 3%씩은 골고루 좀 나눠 쓰자. 이런 예.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코박스를 통해서 받는다는데 뭘 받을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도대체 아무것도 나온 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오늘 정부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얘기를 꺼내더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사노피, GSK 요 세 가지를 받기로. 이것도 대비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글쎄요. 좀 무리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코백스 쪽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세 가지 종류를 한국에 보내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일단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의혹이 있으면 짚는 건 뭐 당연히 언론에서 하는 역할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가짜 뉴스를 좀 이용해서 불안을 좀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감이 조성되면 결국은 여권으로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여권 지지율을 한번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패로 몰아가는 거죠. 계속 실패로 몰아가서 여권에 혼란을 주면서 여권이 결국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냐 어떻게든 인정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답을 조금 잘못하면 실패했다고 인정.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 불안감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아마 그걸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의 싸움은 늘 그래 왔어요. 여야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이게 제대로 짚어줘서 국민 불안이 있다면 좀 없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지난번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예. 독감 백신 맞고 사망했다. 인과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악착같이 내보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 기사들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기자협회나 관련된 언론단체들이 그래서 재해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냐고 보도 지침까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언론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 왜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게 갖고 왔느냐 문제를 삼다가 백신 대충 다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안전한지 따져봤냐 물었다가 안전하더라 그러면은 혹시 바가지 쓰지 않았냐 또 따지고 해서 계속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아직 못 찍었으면 못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뭘 자꾸 구했다고 허세를 부리느냐라고 이제 정부를 몰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이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꼭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되도록 국민들에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작업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언론이 예.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 정부에서 지금 2월 3월 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일부러 내년 재보궐선거 기간에 맞춰서 한 거 아니, 백신을 접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 선거 영향 미치려고.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 말을. 예. 내년 선거에 맞춘다는 뜻은 선거에 맞춰서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선거에 맞춰서 일부러 늘려잡고 있다는 일부러 뜻입니까? 늦춘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늦춰서 선거 예. 전에 한다. 하긴 어떻게 생각하면 예. 선거 전에 백신 접종이 다 끝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면 정부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선거에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늦추는 게 좋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늦추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보궐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정부는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해서 한 가을이나 겨울까지 계속 그렇죠. 백신을 맞아야 된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서 끝나는 건데 그걸 4월에 선거 끝난 다음에 5월부터 잡아서 내년 2월까지 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가 그랬을 예. 겁니다. 아마 대충.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왜 또 대선에 맞췄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제일 큰데. 만일 보궐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예. 근데 그럼 더 빨리 하지 그랬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미국, 영국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우리는 뭐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자기 책임을 또 면하려고 나는 이게 선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예. 소문에 의하면. 예. 소문은 혹시 뭐 어디에서 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문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라고 슬쩍 자기의 책임을 피해 가는데 이건 제일 야당의 리더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라고 보이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야당이 한번 제안을 하든지 또는 그 전에 깔끔하게 백신 보급을 끝내라고 재촉을 하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소문에 의하면 선거에 맞춘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선이 공평하게 치러지려면 이런 제안을 역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늦춰야 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늦춰야 한다면 언제 백신 접종을 해서 언제 딱 끝내면 좋겠는지 야당이 한번 제시를 해봐라. 예.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됩니다. 예.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막 솟구치겠죠. 그렇죠. 어디 국민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예. 천천히 합시다. 선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이 날짜를 제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 뭘 어쩌자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중에 뜬 소문 가지고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형성됐던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외국보다 잘했다. 뭐 K 방역이 우수성이죠. 뭐 외신도 칭찬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탄탄했었는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뭐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서 예.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문제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언론이 다루는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 선거 전에 불이 붙으면서 내년 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현재 야당 입장에서 여권을 바라보면 여권의 최후 보루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예를 들면 35%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권으로서는 최후에 보르고 예. 어떻게든 그거보다 더 아래로 그걸 끌어내려야만 여당의 지지도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정책 지지도를 떠받치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역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 성공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년 선거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변화죠. 대통령 지지율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가로 완전히 일단락을 지워버리니까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갤럽 조사. 예. 검찰총장을 왜 징계하느냐고 대통령한테 공격이 더 거세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검찰총장 징계가 끝나니까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갤럽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살게 구느냐라는 질문은 들어갔고 오히려 번지는 코로나19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정적인 질문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흔들기 논란을 벌이면서 계속되던 대통령의 지지율 흔들기는 이제 여기가 끝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남은 건 역시 코로나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일자리,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남아있는 과제니까 당장은 백신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데 선거에 맞춰서 늦추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음모론 비슷한 얘기까지 꺼내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음모론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분 그것도 이게 보니까 가격도 좀 싸고 물론 뭐 정부에서 다 책임진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찌감치
SK를 지원하면서 SK가 가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SK가 국내에서 생산한 거는 그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좀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또 먹히고 그런 작업들이 지난 한 5월, 6월부터 끊임없이 이제 계속돼 와서 지금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거여서 그래서 이재갑 교수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통화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기자인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예.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이 교수가 얘기했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이만큼도 잘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임산부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마 백신 또 이것도 역시 2번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분하고 명분하고 다릅니다. 한 명당 2번 맞아야 되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루이저 예고해 주시죠. 오늘은 언론의 또 사재기 군불대기입니다. 뭐 코로나 3차 대유행 때문에 빨리 가서 뭐를 사라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사는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텅 빈 그 진열대 사진을 찍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훈제 오리 슬라이스던데요. 예. 생필품이 부족하면 훈제 오리부터 챙겨야 됩니까? 예. 그런 사진을 갖다 놓고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생수 그 진열대를 빈 칸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생수가 잔뜩 쌓여 있는 게 또 살짝 보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좀 성의껏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사재기가 있나? 근데 전 주말에 갔는데 오히려 한산하던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홍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로 병상이 과부하되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택 대기 중 사망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병상 확보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한 중앙사고수습부 환자병상관리 반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바쁘시죠? 예, 너무 바쁩니다. 예, 바쁜 와중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바로 병원이나 치료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들이 많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이제 확진을 받으면 통상 하루 정도는 대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환자 분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좀 빼고 계산을 하면 한 490명요? 이 정도가 오늘 지금 대기하는 걸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예. 보통 며칠을 기다리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는 기본이고. 하루는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직이나 확진을 받으면 이제 기초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이분이 괜찮은 건지 뭐 생활치료센터로 갈 건지 병원으로 갈 건지를 또 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부 북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생치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 근처가 아니면 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루 정도는 기다리는 건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일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동안 이제 관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확진자가 막 너무 이렇게 늘어나면서 2일 이상 대기자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골라서 가면 되니까 또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정부가 확보하려고 많이 준비 중이니까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환자 병상 이전에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이 먼저 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중환자는 정말 좀 중증한 분들이 가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60세 이상인데 약간의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병상도 아직은 막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 어쨌든 당국에서는 중환자 병상은 계속해서 마련한다고 하는데 뭐 언론 보도는 뭐 경기도에 1개, 서울에 1개씩 남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 병상 담당하면 저는 약간 좀 서운하긴 한데요. 아하, 예,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지난 일주 전만 해도 갖고 있는 정부가 관리하는 병상이 한 210개였었는데 예. 이번 주만 해도 한 30개 이상을 막 확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유 병상은 막 늘어나는데 그게 다 채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한 개 남았다 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근데 위중증 환자는 그 사이에 또 계속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사실은 는 건데 마치 이제 확보가 계속 안 된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좀 그게 서운했지만 어쨌든 가용 병상이 없다는 거는 사실 불안함을 이제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예. 중환자 병상이 좀 다른 병상보다 이제 숙련된 인력을 요구를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인력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맞춰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중환자 병상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환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계속 좀 모자라다는 언론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 남았다 하니까 그럼 정부는 뭐 했냐 뭐 이런 말 들었으니까 그렇죠. 조금 섭섭하셨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실은 중환자의 수요는 확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죠.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님들 만나가지고 이럴 때 좀 참여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병상의 일정 비율을 좀 중환자 병상으로 내놓으시기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곧 조율이 되고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병원이 어느 정도 좀 참여하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과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민간 병원 참여 엄청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라 그 중등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난이도의 환자를 보는 병원들도 계속 민간 병원에 참여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또 참여하시는데 애로가 뭔지 얘기를 듣고 또 조율을 하고 그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발적 참여를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네,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 이 병을 치료하면 다른 환자분들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진료를 안 오시고 예. 병원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로나19를 볼 때 필요한 장비나 시설 이런 설치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고요. 예. 또 이런 병상을 저희가 소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없애는 거 이렇게 소개되는 병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정을 받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인터뷰 초반에 여쭤봤었던 이야기인데요. 병상 배정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냐. 기본 하루는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대기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확진자로 분류되고 난 뒤에 증상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 배분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대기 중에 약간의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건 제가 그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원래대로 질문에 돌아가면 그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경증이 무증상이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고요.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은 병원으로 배정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또 무슨 발열이 있다든지 다른 증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면서 감안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경증이었는데 추후에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환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은 아마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요 트리아지, 그러니까 환자를 분리하는 팀에서 수도권 대응팀에 이제 의사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예.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은 네 원래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예, 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네. 예.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분들이 만일 가족이 있다면은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나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이 사실은 좀 배정하는데 가족이 전체가 확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한 네. 번만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그거는 아마 자가격리에 준하는 또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 매뉴얼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마 확진자도 유사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매뉴얼들도 만일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집단 감염을 키운다. 이런 거는 이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제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양병원은 참 대처가 쉽지가 않은 예, 게요. 예.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그분들을 만약에 병원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돌봄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돌봄이 만약에 이렇게 딱 맞춰지지 않으면 병원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코호트 격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감염을 더 키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급 종합병원, 민간병원, 뭐 대학교 기숙사, 또 기업체 이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 확보를 위해서. 네네. 네, 이것 말고 또 혹시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네 물리적인 병상 확보가 계속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좀 이게 지금은 의료 자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경증이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더 안 좋으신 분은 중증 환자 병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간혹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 체계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은 전원 조치나 환자의 중증도를 봐서 전원 조치나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병상의 가동률을 좀 높이는 방법들도 예.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병상 확보만 한다고 끝나는 거냐? 의료 인력들도 수급이 필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또 부족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공보이나 군인력 등 공공 부분의 인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민간의 인력들을 또 이제 모집해서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예.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의협이나 간협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 유휴 간호사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또 개원위에서도 뭐 봉사단을 만들어서 하시고 의대생들도 또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셔서 다 같이 하여튼 의료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 밤 저녁인데 매번 주말이 고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네. 연말이기도 해서 걱정도 되는데 그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송구하고요. 예.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송구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예.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분들도 그렇고 또 방역 현장에 계시는 제자체분들, 특히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자영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다들 이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속이 상해서요.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말이 곧 다가옵니다만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3일 네,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늘
조심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과장님 몰라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이었습니다.